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 이벤트 후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14일 글로벌 증시 이 전날 FOMC에서 연준이 발표한 3차 양적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모든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나흘째 뉴욕 같은 경우는 나흘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론이 제기되는 것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평가사 이건 존스가 이 QE3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고요. 또 이 외에도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QE3가 투자자산 분배를 왜곡하고 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QE3 효과가 아이폰 5만도 못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는데요. 이 월가 전문가들도 역시 QE3가 과연 고용시장에 얼만큼 효과를 끼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QE3 효과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해외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발표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심리 지표가 79.2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이폰 5 사전 주문에 들어간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신용평가사 이건 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QE3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됐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고 반대로 산업 생산은 3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의 은행 동맹 논의가 독일과 영국 등 회원국 간 이견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KB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 지표는 긍정적이었다고요. 네, 먼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좋았습니다. 로이터와 미시간대가 조사한 9월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 79.2를 기록했는데요. 전달에 74.3,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 74.0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발표된 연준의 QE3 발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것은 더 의미가 큰데요. 반영됐다면 그 상승폭은 또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또 미국의 소매 판매도 호조세를 이어갔는데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매 판매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8%를 상회하는 전월 대비 0.9%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휘발유 판매가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고요. 자동차 판매 역시 1.3% 늘어나며 지난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긍정적이지 않은 지표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8월 산업 생산은 3년 반 만에 최대 감소폭인 1.2%를 나타내며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게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전월 대비 0.7% 줄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말 허리케인 아이작의 영향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생산은 떨어지는 가운데 물가는 또 반대로 올랐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는데요. 2009년 6월 이후 그러니까 3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유가가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무려 9%나 급등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 정책에 나서는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또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시장에 다시 떠오르지는 않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워낙 지난 두 주간에 너무 큰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발표됐었고요. 지난주에는 연준이 무기한 QE3를 발표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한동안은 글로벌 경기 부양 모드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인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이 공개석상에 줄지어 나오는데요. 과연 연준 인사들은 이번 연준 부양책을 어떻게 평가할지, 여기에 힘을 실어줄지 또는 비판적인 시각을 아끼지 않을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15일 비둘기파로 꼽히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설에 나서고요. 18일에는 대표적인 매파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와 비둘기파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각각 공개석상에 나옵니다. 이외에도 댈러스,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등 총 10명의 연은 총재가 이번 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경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표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택가 제조업 동향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일에는 9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18일에는 경상수지와 미국 전국주택건설업협회 조사 결과가, 19일에는 신규주택 착공 건수와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유럽은 특별히 눈을 끄는 이슈가 없는 가운데 20일 스페인이 ECB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장기 국채 입찰에 나섭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 유로존 위기에 대한 시장의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